안녕하세요. 레드존입니다. 이 영상은 2017년 새 엔진으로 교체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화재로 차가 전소된 현대 i40 차주분의 억울한 사연을 영상으로 통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주분은 2017년 7월 1일 새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채 안 된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차량 화재로 차가 전소됐는데요. 지역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다음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장성터널 화재라고 검색어 입력하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차주분의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엔진을 교체했을까요?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죠. 하지만 좀 만져 주시겠어요? 아, 이게 지금 막 흐물흐물한 거죠. 네, 이게 아마 파손되면서 아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안에가 딱 이렇게 뭐 마모가 생긴 것 같아요. 볼트 쪽은 한번 어떤 문제로 트위스트 뭐 이런 응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응력이 있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거리 23만 km 정도 된 현대 i40 엔진의 피스톤 컬러드 부품이 실리더 벽면 뚫으면서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그 블루 엔젤을 통해서 새 엔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 날 엔진을 교체했고 새 엔진을 교체한 지 2000km쯤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 블루 엔젤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외근이 많아서 주행거리가 많은데요. 뭐 그래도 뭐 2000km에 교체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가 새 엔진을 교체한 지 한 8000km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참 뭐 컨디션 좋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재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던 장소가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그것도 장성터널 구간입니다. 장성터널이 상당히 터널 길이가 길거든요.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i40 안에는 차주하고 차주 지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차주는 화재가 발생할 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i40 근처에서 주행했던 그 1톤 트럭 운전자분이 엔진룸에서 화재가 난 걸 발견하고 경적학 하이빔으로 계속 알려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운전자 아니었으면 아마 더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그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뜨거운 그 연기하고 그 불길이 그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차 안에 있던 뭐 지갑, 뭐 여권 이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다 내버려뒀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이 불길이 강해서 이 차주하고 좀 차주 지인분이 전속력으로 도망쳤는데 한 50m쯤 뛰니까 차에서 한 7, 8번 폭발음이 막 뻥뻥뻥 들렸다고 해요. 일단 화재가 발생해서 터널 통제됐고 그리고 그 당시 소방차 7대, 구급차 2대, 뭐 도로공사 소속 차량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트럭 운전자분은 엔진룸 아래에서 불이 시작됐고 뭐 불똥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로 인해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결국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휠이 거의 다 녹았어요. 뭐, 중앙 부분을 빼고는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은 혹시 뭐 차주가 뭐 운전 실수로 뭐 엔진룸이 뭐 깨진 상태, 아니면 뭐 차주가 뭐 주행을 뭐 과격하게 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뭐 화재가 났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차주분은 한 시속 한 100에서 120km 정도, 그러니까 뭐 정석주행이죠. 정석주행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뭐 과속 난폭 운전 했다 쳐도 무슨 옛날 차량도 아니고 말이죠. 뭐 엔진 레드존 훌쩍 넘어서 순정 상태에서 엔진 레드존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달렸다고 해서 엔진이 과열돼 화재가 났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일단 뭐 차체 뭐 그러니까 뼈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모두 불에 탔기 때문에 뭐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새 엔진을 교체하기 전에 실린더 안에 있던 그 컬러드 부품이 피스톤을 뚫고 나왔을 때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번 화재에서는 그 전조 증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트럭 운전자 아니었으면 아마 좀 더
큰 부상까지 입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고는 A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사고가 날 때 장성지역의 차량통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실 분이 있어서 현대차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차주분이 그러시는데 그 사고 다음날 현대차 본사에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차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것도 좀 좀 이상한 게 보험사에서는 차주한테 차에 접근을 차를 만지지 마, 차에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현대차에는 차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승낙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뭐 현대차 본사 직원이 차를 본 시간 한 2시간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차를 봤는데 뭐 당연한 뭐 어떻게 보면 뻔한 레퍼토리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엔진 부품 그리고 뭐 배선, 오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은 뭐 책임을 못 진다.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차주분이 이건 내가 그럼 물렸냐? 내가 일부러 화재를 낸 거냐라고 따지니까 당시 현대차 직원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뭐 자기네가 예상하는 원인인데 뭐 그거는 뭐 알릴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에서도 뭐 나 모르세요라고 하죠.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차주분 답답하죠. 이건 내 과실이 아닌데.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걸 의뢰를 했지만 별다른 소동이 없었다고 해요. 자동차 리콜센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 기관 있죠. 거기서도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올라온 답변이 이번 화재 사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을 그냥 일반 카세타도 아니고 그냥 묻지마 고공업소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블루엔즈에서 교체를 했다예요. 뭐 블루엔즈 아시죠? 현대차 뭐 어떻게 보면 직영사업소 당으로 직영사업소를 대체하는 정비센터. 그러니까 사업소를 못 가시는 분들이 뭐 블루엔즈에서 많이 교체를 해요. 그리고 블루엔즈를 교체하면 그 정비 이력하고 내역이 다 뜨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소에 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요즘은 뭐 일반 카세타보다는 블루엔즈를 많이 가는 추세의 현대차 오너들이요. 근데 엔진을 교체했잖아요. 2달도 안 됐어요. 그럼 블루엔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라고 뭐 끊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안타깝지만 보증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할 당시에는 한 1년 정도 뭐 보증을 해주겠다 뭐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차주보드한테. 근데 뭐 화재가 나니까 뭐 나는 몰라. 이렇게 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화재 원인은 뭘까요? 일단 불에 다 탔어요. 불에 다 탔는데 그러니까 뭐 다 훼손됐죠. 화재로 발생 원인 모르죠. 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장성터널 화재 키워드 검색을 해보세요. 일부 언론사에서 엔진 과열이 문제라고 했는데 글쎄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새 엔진이고 겨우 8,000km 뜨는데 그걸로 엔진 과열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무튼 뭐 1톤 트럭 기사 말에 의하면 엔진룸 밑에서 불이 시작됐고 불등이 떠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오일이 혹시 뭐 드레인 코크가 하여간 무슨 이유로 해서 이게 풀려서 오일이 뭐 총매나 매니폴드에 묻어서 화재가 났나 싶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근데 또 총매는 또 멀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니폴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매니폴드에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화재가 발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 매니폴드가 총매였으면 아마 그 발밑부터 그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왔겠죠. 화재 나온 위치도 약간 좀 달랐겠고요. 뭐 엔진오일 팬 드레인 코크가 풀리면서 거기서 샌 오일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그냥 추정일 뿐 정확한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상공을 소유하고 있고 아이상공을 전문적으로 다른 분께 이 사진 보여줬는데 이분이 이런 가정을 하셨더라고요. 아이사공은 풀 언더커버입니다. 지금은 아반떼도 그렇고 심지어 엑센트도 엔진룸 밑에 언더커버가 있는데 i40이 처음 나왔을 때 2012년식이지 않습니까? 이때 언더커버가 있던 차는 제네시스, 에쿠스 이 정도였어요. 아마 그랜저도 풀 언더커버였나요? 하여간 그 당시에 그 패밀리 외고로 나왔던 차의 풀 언더커버는
좀 흔치가 않았거든요. 현대차에서도. 근데 이 풀 언더커버가 재질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팬 근처에는 언더커버를 또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일을 교환할 때 그 언더커버를 다 안 떼고 그냥 그 일부분만 그 엔진 오일 팬 근처 일부분만 떼고 바로 오일을 교환할 수 있나 봐요. 대부분 카센터하고 블루엔즈도 아마 그렇게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오일 교환할 때 일반 카세타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오일만 찍 교환하고 그 외에 뭐 오일이 묻거나 뭐 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잘 안 닦잖아요. 뭐 전문 오일샵이야 뭐 그렇게 좀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일이 묻어도 일반적인 카세타는 잘 안 닦는다. 그리고 묻은 오일은 처음 신유 상태에서는 불이 안 붙는다. 다만 이게 오랜 시간 흐르면서 공기는 하고 수분에 노출되면서 뭐 산화가 되거나 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뭐 폐유 찌꺼기가 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엔진 열기 때문에 화재로 뭐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단지 가정일 뿐이고요. 이후에 뭐 아반떼 AD부터 나온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언더커버가 다 직물로 바뀌었어요. 직물의 장점은 뭐냐? 플라스틱은 방염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직물은 방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조용해요. 그래서 직물 언더커버는 처음에 제네시스 이상 대형 세단에서만 장착됐었는데 요즘은 뭐 보시면 아반떼 AD에서도 이런 직물 언더커버로 지금 적용을 됐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화재의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 화재로 다 훼손됐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모르고 뭐 경찰서에서 모르고 한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화재는 공식 화재 원인 불명입니다. 외부에 의한 화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에 대한 결함이냐? 이것도 몰라요. 다 훼손됐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차주 입장에서는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진짜 뭐 벼락 맞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고 차주분이 다 보험 처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뭐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보험에는 이거 할증 엄청 붙을 거예요. 뭐 거의 뭐 그 자기 자차하고 뭐 그리고 도로공사에 한 비용 처리만 한 뭐 5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요. 참 이런 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대물 한도 더 크게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차주가 차량 관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뭐 화재 전에 뭐 교통사고 등으로 뭐 엔진이 파손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으면 이건 100% 차주 잘못이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뭐 현대차 차량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차주 책임이라고 보기에도 더더욱 애매모호해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주행을 했어요. 문제없이 주행을 했는데, 화재 등의 이유로 나뿐만 아니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막막하잖아요. 그나마 이 차주분은 좀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요. 보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들고. 근데 진짜 막 영세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보험도 뭐 책임보험만 들거나 사실 뭐 책임보험만 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종합보험 다 들어야 돼. 차를 끌면은 그만큼 책임감이 크니까. 또 뭐 영업용으로 써야 되는 경우나 차가 꼭 뭐 택시든 뭐 화물차든 그런 경우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그 경제적인 손해 무지 막심하겠죠.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